지저귀는 새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 향이 그윽한 제주도 신양리. 아침부터 바쁘게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신 김옥자 할머니가 보입니다. 제작진이 길을 몰라 헤매지는 않을까, 추운데 걸어올 순 있을까, 잘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에서 김옥자 할머니의 정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옷깃을 여며도 추위가 가시질 않는 이 날씨에 할머니는 어딜 저렇게 가시는 걸까요? 제주에는 살기 위해 숨을 멈춰야만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녀라고 부릅니다. 돌담으로 쌓은 집처럼 보이는 이곳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 전후에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쬐던 공간입니다. 할머니가 귀에 무언가를 돌돌 말아 끼워 넣고 계십니다. 할머니 근데 귀에 꽂은 거 뭐예요? 귀에 꽂 이거 귀에 꽂은 거 귀에 꽂은 귀에. 거 귀에 귀만큰 거 이거 물 들어가지 말라고. 본격적으로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질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챙기고 계십니다. 부표의 역할을 하는 박으로 된 태왁과 잡은 해산물을 넣어두는 망사리, 전복을 잡는 비창 정도가 그녀들의 도구입니다. 춥고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도 않은지 할머니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소중이라 불리는 고무 해녀복과 오리발, 수경만이 그녀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우리는 여행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가는 바다지만 해녀들에게는 거칠고 험한 바다가 삶 그 자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 바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해녀들. 어쩌면 바다의 엄마, 해녀들이 제주 바다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자 할머니도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람 쐴 때도 이제 물 쐴 때도 이걸 담아서 갓을 딱 놓으면 두루마리 도망치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 못 도망치게 해서 이거 닷을 하는 거라. 요건 쑥으로 닦는 이유가 이 유리가 그냥 닦으면 가지름을 튀어. 그래서 이 쑥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깨끗해서 날 때까지 깨끗해서 잘 보이고 거기 때문에 차고 험한 바닷물 속에 이 태왁, 망사리 하나에 의지해 작업하는 해녀. 그들은 바다에 목숨을 걸었고 해녀의 손끝에는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물질하러 나간 아내이자 엄마를 기다리던 가족들의 마음이 꼭 이랬을까? 멀리서 들리는 숨빗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기를 몇 시간. 할머니가 무겁게 차오른 망사리를 들고 무트로 올라옵니다. 두 손 가득 해산물을 들고 해질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가벼워 보입니다.
이제 약 먹다니. 이거는 관절약이고 무릎이 아파 물에 들어놨더니 무거운 거 영 뚫리는 나당 보면 막 무릎 아파 걸어오지 못하면 저게 걔는 이거 무릎 아플 때 먹는 거. 할머니는 약을 먹고도 바로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캐온 성게를 바로 다듬어 해산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물질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3살부터 물질 해가지고 지금 13살부터 하셨어요? 13살부터 했죠. 그래가지고 15살부터는 이제 돈을 벌었어. 그때 우리 육지 갈 때는 그때도 고무시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도 맨몸뚱이로 육지 가서 그 배에 젖어서 뱃물질을 했거든. 그때도 남불 해가 막 살라놓고 물이 들어나서 이제 불 쪼고. 전 우리 밭에 농사도 농사지만은 애기도 농사나 마찬가지요. 나가 농사 지어놓은 애기를 혼자 힘으로 그걸 이제 다 가르치고 키우고 결혼까지 시게 가지고 참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참 그 고생하면서 물질한 것이 나에게는 그 물질을 아니 배웠으면 어떻게 그 혼자 아빠도 없는 애기들을 사남에 키우고 다 할 거니. 그러니까 나는 이 바다가 이 밭에 우리 농사하는 밭보다 이 바다가 훨씬 나에겐 유리해요. 우리에게는 잘도 참 중요한 이 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바다라. 오랫동안 묵묵히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그들의 가치가 세계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새삼 마음에 와닿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작진들을 보니 손주들이 생각난다며 손수 과일을 깎아주시는 할머니. 마음 깊이 할머니의 정을 느끼며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제주도의 아침이 다시 밝아왔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경관으로 눈이 부신 이곳은 싱싱한 해산물을 조달하는 성산 일출봉 해녀의 집입니다. 구수한 가락의 해녀 노래를 부르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해녀들이 보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 속에서 특수한 장비 하나 없이 자연과 어우러져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녀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할머니들. 여기 계신 해녀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해산물들을 직접 판매하시는 판매 해녀입니다. 전복, 소라, 성게 등을 손수 손질하고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공존까지 생각하며 물질을 하는 해녀. 이런 해녀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입니다. 해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신의 그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물질을 하기도 하지만 결코 욕심을 과하게 내거나 하지 않잖아요. 항상 이제 바다 생태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걸 존중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어떤 공동체 중심의 문화 같은 것도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감을 많이 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독특했던 점은 이제 여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였다는 점에서 확실히 좀 그 특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물장으로 가실 때 허리에 이상한 때 같은 걸 매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까요? 반도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납을 안 차면은 고무 스펀지가 돼가지고 물이 위에 떠기 때문에 깔아앉으려면은 납을 차야 들어가니까 그게 이 허리에 반도끈이 납을 차는 거예요. 몇 킬로인데? 그래가지고 그 납을 꼭 필시 차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힘들거나 하는 것이 물발이 세게 갈 때는 좀 힘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힘드는 걸 못 느껴요. 집에 옷을 벗고 올라와야 좀 피곤하고 지친 기가 나지. 하루 가서 다운되면은 뒷날 작업 못 나가잖아요. 그게 습관적이라 자기가 이제 직업이라 직업. 예, 해녀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산소통을 매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해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거친 물살을 견디며 물질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해녀들. 해녀들은 욕심을 부리는 한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욕심을 갖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산물을 캐며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무언가 심각해 보이는 제작진. 저희가 그 수중 촬영 때문에 섭외해놨던 그 해녀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촬영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어요. 사실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죽음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살인 일이 모르거든 게 내일도 모르고 나이가 드니까 물이 들어가면이 호흡이 바빠가지고 오래 물에서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옛날 젊을 때 하고 차이는 있어. 물질하는 과정이 차이는 있어도 이 제일 힘드는 것이 숨 참기가 힘들어. 해녀가 숨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작년에도 우리 나 연세된 사람 하나하고 둘이 죽어서 깊은 데 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가에서 물질을 좀 얕은 데서 했지만은 어떻게 옷에 돌에 걸려서 못 나와신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두 사람이 죽었저게 갱에도. 이러한 위험 부담 때문일까요? 해녀의 수는 점점 적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해녀들이 요즘 되게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해녀들이 많이 없어서 할머니가 마지막 해녀라고 생각해 보신 적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이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제일 바다에 가서 짚은 바닥에 물질을 하는 사람, 고동 잡는 사람은 우리 부락에 나 동갑자리가 딱 둘이라. 그 나머지는 지금 한 70이 넘은데 제일 젊은 해녀가 올리 58. 그 해녀가 제일 어린 해녀요. 그 나머지는 다 75, 74, 77 이제 다 좀 70 그 또리라.
그러니까 이 해녀들이 왜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 대를 끊어질 건가 해가지고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가져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해녀라. 물에 가서 사람이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갑자기 물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거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좀 두려워하는 그런 좀 무섭듯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나이가 드니까 물질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좀 인역 자신을 생각해가지고 막 깊은데 욕심을 이제 부리기가 싫어. 얕은 데서 그냥 수심 얕은 데서 하고 나이가 드니까 물질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라. 옛날 담지 않아서 김영한 때문에 지금 젊을 때는 나가 이제 이거 다 마지막 해녀다 한 거를 생각 못하지. 그렇지만 나이가 그렇게 이제 80이 되니까 나이가 이제 우리가 다 마지막 해녀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자신이 마지막 해녀가 될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짓는 김옥자 할머니. 비단 김옥자 할머니만의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는 바다 곁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해녀들. 자연과 공존하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된 우리들의 해녀 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순비는 단체가 아니라 영리법인이고요. 근데 이제 출발이 비영리법인 제주해녀문화보존회를 모체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순비는 처음에는 이제 해녀 공연이랑 해녀 영상, 해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수중 공연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하고 이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문화고, 근데 이것이 곧 사라질 거라는 게 이제 고령화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좀 알리고 보존할 수 없을까 해서 해녀문화 보존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근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중에 또 제주 해녀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제주 해녀라는 문화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시작했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여성 노동 공동체라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요. 해녀분들이 어떤 개발, 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해양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 바다처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녀라는 게 어떤 에코페미니즘의 하나의 표상인 것 같고 상징인 것 같아서, 이건 무슨 해녀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제주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대한민국의 건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녀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해녀가 저희의 어떤 보존이라는 의미가 필요 없게끔 번성했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할 역할, 보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을 만큼 해녀 문화가 좀 더 창궐해져서, 예전 60년대만 해도 해녀분들이 거의 제주도 여자분들은 다 해녀셨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녀가 좀 더 전승이 되고 그 문화가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